여러분 지금 숨쉬기 괜찮으신가요? 오늘 하루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코스닥의 자존심이자 바이오 황제주로 불리던 알터젠이 오늘 하루 만에 무려 35% 폭락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시가총액 5조 7천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업무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 혹은 잠시 짬을 내어 주식창을 열어본 그 짧은 찰나, 우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에 기록될 법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의 자존심, 코스닥의 절대 황제로 군림하며 우리 모두에게 수익의 꿈을 심어주었던 알터젠이 단 몇 분 만에 수직 낙하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하루 만에 알터젠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무려 5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중견기업 수십 개가 단 하루 만에 공중분해된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증발한 가치의 상당 부분이 평범한 직장인 은퇴, 자금을 쏟아부은 가장 그리고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과거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가 우리에게 줬던 그 끔찍한 기억들 말입니다. 하지만 알터젠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실체가 있고 기술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가 인정한 회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배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바이오는 원래 도박이야, 변동성이 큰 거 몰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트의 선을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보적인 인간 하이알루로니다제 기술력을 믿었고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는 그 마법 같은 혁신에 내 미래를 걸었던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장 시작 전까지만 해도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했던 리포트들은 왜 갑자기 입을 닫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마이너스 20%를 넘어 마이너스 30%를 향해 가는 파란 숫자를 보며 손절 버튼 위에 손을 올리고 계신 여러분, 지금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할까요?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빈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오늘 알터젠 쇼크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당신의 지갑을 완전히 거덜내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누구보다 명쾌하고 투명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창한 경제 지표보다 당신의 남은 장에 집중하는 시간, 알기 쉬운 경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목격한 폭락은 단순히 차트의 선 하나가 내려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투자자의 미래 설계가 통째로 흔들리는 계좌의 지진입니다. 도대체 어떤 숫자들이 우리를 이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차가운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알터젠의 성체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알아야 여러분의 남은 자산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은 숫자는 바로 2%입니다. 지금까지 알터젠을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 키트루다가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바뀔 때 알터젠이 받게 될 로열티가 최소 4에서 5%, 많게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은 앞다투어 장밋빛 미래를 그렸고 우리도 그 계산법을 믿었습니다. 20조 원 매출의 5%면 매년 1조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겠네. 이 믿음이 주가를 50만 원 선까지 밀어 올린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머크의 3분기 실적 발표 보고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숫자는 냉혹했습니다. 특정 판매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고작 순매출의 2%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3%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월급이 3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깎인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키트루다의 연간 매출을 30조 원으로 잡으면 로열티 5%는 1.5조 원이지만 2%는 6천억 원입니다. 매년 앉아서 벌어들일 수 있을 줄 알았던 9천억 원의 순이익이 단숨에 증발한 겁니다.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미래 현금 흐름이 반토막 이상 났는데 주가가 버틸 재간이 있었을까요? 시장은 이를 속임수라고 느꼈고 그 즉시 처절한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기대를 배신한 호재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들려온 GSK 자회사 테사로와의 4,200억 원 규모 기술 이전 소식. 평소라면 축배를 들어야 할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높아진 시장에는 이 숫자가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고작 4천억 원, 아스트라제네카급 조 단위 계약은 어디 갔어? 라는 실망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재가 떴는데 주가가 빠지는 것만큼 투자자를 미치게 하는 상황이 또 있을까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소위 스마트머니라 불리는 기관과 외국인은 무자비한 매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이 약 4,200억 원, 기관이 3,800억 원어치를 던졌습니다.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았을까요? 네, 바로 공포에 질린 차에 지금이 저점인가? 라며 뛰어든 혹은 평단가를 낮춰야 해 라며 물타기를 감행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고래들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개미들의 계좌는 외국인과 기관의 탈출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여파가 알터젠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플랫폼 기술, 생각보다 돈 안 되는 거 아냐?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시장 전체를 덮쳤습니다. 리그캠바이오, ABL 바이오 등 국내 바이오 대장주들이 줄줄이 5에서 10%씩 동반 하락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바이오 투자 패러다임의 붕괴일 수도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저물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바이오의 꿈이 로열티 2%라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 숫자는 단순히 평가 손실이 아닙니다. 시장이 바이오를 바라보는 눈높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강력하고도 잔인한 경고입니다. 자, 이제 차가운 차트와 붉은색 하락 숫자에서 잠시 눈을 떼고 우리 주변의 익숙한 풍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알터젠이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전 세계가 주목했는지, 그리고 왜 그놈의 2%가 문제인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플랫폼 바이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태생적 한계와 거대한 자본의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알터젠은 약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붕어빵을 구울 수 있는 마법의 붕어빵 틀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 틀의 이름이 바로 ALT-B4입니다. 원래 정맥주사라는 건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누워 맞아야 하는 크고 불편한 주사입니다. 하지만 알터젠의 기술을 입히면 집에서도 툭 맞을 수 있는 피하 주사로 바뀝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 입장에서도 혁명이죠. 여기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화려한 겉모습과 냉혹한 속살이 나뉩니다. 알터젠은 직접 붕어빵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힘도 돈도 유통망도 없거든요. 대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붕어빵 장수인 머크나 GSK 같은 빅파마들에게 이 틀을 빌려줍니다. 당신들이 가진 비싼 반죽을 내 틀에 부어서 파세요. 대신 붕어빵이 하나 팔릴 때마다 나한테 자릿세, 즉 로열티를 내세요. 이 모델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알터젠은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고 수천 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틀만 잘 닦아서 빌려주면 끝입니다. 들어오는 로열티는 거의 90%가 순이익으로 남는 꿈의 사업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 바로 갑을 관계의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알터젠의 기술이 워낙 독보적이라 머크 같은 거인들도 꼼짝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로열티 5%를 당연하게 계산기에 넣었습니다. 키트루다 매출이 30조니까 5%면 1.5조네? 이 계산이 알터젠을 코스닥 대장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머크 같은 빅파마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이, 알터젠 사장님, 우리 붕어빵이 잘 팔리는 건 내 반죽이 세계 1등이라서 그런 거지 당신 틀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이 붕어빵을 전 세계에 팔기 위해 우리가 쓰는 마케팅비, 임상비용, 공장 유지비가 얼만 줄 알아? 우리가 다 위험을 감수하는데 당신이 5%나 가져가겠다고? 2%만 가져가든가 아니면 다른 틀 찾아볼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플랫폼 바이오 업계에서 2%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분야의 원조격인 미국의 할로자임도 평균 1에서 3% 수준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문제는 알터젠에 낀 기대감의 거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알터젠이 할로자임을 넘어 전무후무한 기록을 쓸 것이라 믿고 프리미엄을 줬던 것이죠. 하지만 머크의 보고서에 찍힌 2%라는 숫자는 우리를 환상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아, 알터젠도 결국 글로벌 빅파마 앞에서는 을이구나.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는 양날의 검입니다.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만큼 주인집의 처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폭락은 알터젠의 기술력이 가짜라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꿈꿨던 로열티 5%의 환상과 현실의 2% 사이의 3%의 간극, 그 9천억 원의 이익 공백이 주가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황금틀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2%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에 만족해야 할까요? 이제는 감정이 아닌 차가운 숫자로 생존 전략을 짤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야 하나요? 사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더 떨어지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역대급 저가 매수 기회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알기 쉬운 경제는 여러분께 근거 없는 희망이나 무책임한 공포를 드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숫자와 심리에 기반한 3가지 실전 대응 전략과 여러분의 계좌를 복구해줄 구체적인 대안, 종목을 아주 깊이 있게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생존이 먼저인 분들을 위한 냉정한 후퇴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자 자금이 신용이나 미술을 쓴 돈이거나 당장 몇 달 안에 써야 할 생활비라면 미련 갖지 마십시오. 오늘 22% 폭락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된 심리적 붕괴 상태입니다. 바이오 종목은 하락세가 시작되면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헬릭스미스나 신라젠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 정도면 싸다고 생각한 지점에서 다시 반토막이 나는 것이 바이오의 무서움입니다. 평단가와 상관없이 비중의 50% 이상을 기계적으로 줄이십시오. 손실이 아까워도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는 때가 아니라 파산을 막는 때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장기 투자자라면 숫자의 재조정과 바닥 확인법에 집중하세요. 나는 여유 자금이고 알터젠의 기술력을 믿는다는 분들은 냉정하게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 로열티가 실망스럽긴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확정된 현금 흐름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1위 의약품인 키트루다가 존재하는 한 알터젠은 매년 수천억 원의 로열티를 가만히 앉아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비교 대상은 미국의 할로자임입니다. 할로자임의 시가총액과 로열티 수입 비중을 알터젠의 현재 상황과 대입해보면 이번 폭락으로 인해 알터젠의 밸류에이션 거품은 상당 부분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실적으로 평가받는 구간에 진입한 것이죠. 지금 당장 물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폭락한 첫날은 절대로 바닥이 아닙니다. 최소 3에서 5일간 거래량이 급감하며 주가가 횡보하는 진정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고 일봉 차트에서 쌍바닥 혹은 망치형 캔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한 후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포트폴리오 대전환입니다. 계좌를 살릴 4가지 핵심 종목을 분석해 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깨달으셨을 겁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한 가지 꿈에 내 모든 운명을 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이제는 꿈만 먹고 사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방패를 가진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한 4가지 대안입니다. 첫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알터젠 같은 플랫폼 기업이 로열티 계약 조건으로 고전할 때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곳은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중국 물량이 대거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5조 원, 영업이익률 30%를 상회하는 압도적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둘째, 셀트리온입니다. 합병 이후의 셀트리온은 단순한 복제약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받은 짐펜트라의 점유율이 2026년 초 현재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망을 통해 중간 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을 직접 거둬들입니다. 셋째, 유한양행입니다. 플랫폼의 불확실성이 싫다면 이미 상용화에 성공해 글로벌 로열티가 숫자로 찍히고 있는 기업을 봐야 합니다. 얀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폐암 신약 레이저 티닙의 매출 마일스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통 제약사의 탄탄한 현금 흐름 위에 글로벌 신약 로열티라는 보너스가 얹어지는 구조입니다. 넷째, KB금융과 고배당 ETF입니다. 바이오 폭락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착으로 KB금융 등 대형 금융주들은 분기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정례화했습니다. 연 6에서 7%대의 배당 수익률은 바이오의 변동성으로 상처받은 여러분의 계좌의 심리적 치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은 여러분이 알터젠의 반등을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는 맷집을 만들어줍니다.
역사적 사례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1위 의약품이었던 휴미라 역시 바이오시밀러 공습과 제형 변경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가 30% 이상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 지배력이 있는 약물은 시간이 흐르며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알터젠 역시 키트루다 SC라는 독점적 지위를 머크와 함께 누리게 된다면 오늘의 2% 로열티 논란은 먼 훗날 그때가 바닥이었지 라고 회상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폭락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환상에만 기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적이라는 단단한 바닥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그 결정이 빠를수록 여러분의 지갑이 회복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을 겁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쉼 없이 떨어지는 숫자를 보며 가슴 졸였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아픈 소식을 이토록 자세히 파헤쳐 전해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포에 압도당해 내 소중한 자산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판단력을 잃고 뇌동매매에 휩쓸려 내 미래를 송두리째 던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터젠 사태로 입은 상처는 분명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재수 없는 하락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냉혹한 갑을 관계를 배웠고 기대감과 실적 사이의 간극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았을 때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자산 삼아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수억 원 가치의 인생 수업을 들으신 셈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2가지만 짧게 답해 드릴게요. 첫째, 내 평단가가 45만 원인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자금이 여유 자금이라면 지금 당장 패닉셀을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닥 확인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대출금이라면 냉정해져야 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일단 비중을 줄여서 심리적 마진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둘째, 바이오 말고 다른 섹터로 갈아타면 복구가 빠를까요? 무조건적인 섹터 이동은 추격 매수가 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오늘 추천해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실적이 증명된 바이오 혹은 안정적 배당주로 자산의 일부를 옮기는 것은 훌륭한 전략입니다. 수익률을 쫓기보다 계좌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아직 기술력을 믿는다, 바닥 확인하고 춤의 기회를 보겠다는 버티기형인가요? 아니면 바이오의 한계를 느꼈다, 실적주와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환골탈태형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일단 현금화하고 시장 관망 후 다음 주도주를 찾겠다는 안전제일형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현재 평단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새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고민에 함께 답해드리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좌에 꽂힌 빨간 불을 끄기 위해 저희 알기 쉬운 경제는 내일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거창한 지표보다 당신의 지갑에 집중하는 경제, 길잡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